예, 이번 시간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성실사업자의 범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자,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은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이거는 원래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성실사업자 첫 번째에 있는 성실사업자 한번 보면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다라고 해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모두 가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 설비나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즉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으면 첫 번째 요건 충족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된다. 과거에는 복식장부,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은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실사업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3분의 2 이상, 사업용 계좌 신고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을 써야 된다. 이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연평균 수익금액의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직전 3개 연도에 90%를 초과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5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된다. 2년 이상 계속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3년 이상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이기 때문에 17년도, 16년도 2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16년 1월 1일 이전에 즉 사업자 등록증은 15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 사실 등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나 또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자한테 적용하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 금액을 찾고요. 그 다음에 본인 등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외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찾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사업소득 금액의 3% 초과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업소득 금액의 3%고요. 위에서 제가 총급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지만 사업소득 금액의 3%입니다.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제액을 찾으신 후에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에 기본적으로 15% 적용을 해주고 있죠. 공제 금액의 15%입니다. 1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난임 시술비에 대한 부분은 공제율이 20%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에 공제율이 지금 빠져 있는데 공제율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 본인은 무제한이고요. 취약전 아동은 연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연 300, 대학생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교육비 지출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지출 금액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자는 성실사업자여야 되고요. 성실사업자 중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이 경우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월세세액 공제는 성실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천만 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고요. 공제금액의 월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확인서 제출한 사람은 12%를 적용을 해줍니다. 한도는 월세액의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750의 10% 또는 750의 12%가 최고 한도 세액 공제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나 농특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재 282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에 써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공제에 대해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작성하시는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 밑에 보시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관련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교육비 납입 금액들을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비 지급 내용에 대해서 금액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에 들어가면 세액공제 1, 2에 가게 되면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교육비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들을 우리 인적소득공제 쪽에서 관련 지출 항목들을 다 등록해서 자동으로 다 반영을 하고 있었죠. 자동으로 다 반영하고 있는데, 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하신 다음에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 F7번 세액 공제 입력란에서 하단 부분에 의료비나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등록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F8번 확인해 보시면 F8번에서 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이거는 이제 확인 비용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관련되는 게 조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의료비나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코드 번호를 직접 조회를 해서 F2번 해서 직접 조회를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하게 되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나오죠. 자, 이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 입력하시고 공제세액을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 공제 금액을 직접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교육비, 의료비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서식에 의해서 세액이 계산이 되지만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적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교재 284페이지입니다. F6번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6번 추가 입력으로 가서 내국인, 외국인 관련되는 정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성실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이제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여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로 체크를 하시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 세액공제 쪽에 가서 찾으시면 그러니까 승실사업자 의료비나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을 내용을 FE 코드 도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승실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승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